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희여자중학교의 교사 이상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에 이어서 MS 팀즈를 활용하는 수업 사례 또 그 수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이번 시간에 전 시간에 이어 저를 도와주실 김현정 선생님이십니다. 네, 차이가 있다면 아까는 제가 학생 역할이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의 역할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예전에 떠오르는 그 개그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너는 학생이고 나는 선생이야. 라는 네. 아주 옛날에 드라마이기 때문에 혹시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무튼 저희 MS 팀즈 앞에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MS 팀즈라는 것이 보시니까 어떠신지 잘 모르겠어요. 혹자는 좀 어렵다 또는 뭐 좀 무겁다 라는 평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굉장히 볼매. 제가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대부분의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MS 팀즈의 어떤 최대 강점이라고 한다면 다른 플랫폼 여러 개를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이 하나의 대부분의 것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수업에 정말 활용하기에 참 좋은 도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미 이 팀이라는 것을 만들 수 있고 그 팀이라는 것 안에 화상 도구가 있어서 화상으로 친구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팀즈에는 채팅이라는 기능이 들어있어서 이 채팅 기능을 굉장히 원활하게 잘 사용하시면 아주 좋은 수업용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채팅 혹시 많이 쓰시나요? 저는 아이들 채팅 금지를 시켰기 때문에 잘 안 쓰긴 하는데 제가 공지사항이 있으면 많이 보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앱을 설치한 친구들이 있으면 너무 연락이 편한 거예요. 그렇죠. 핸드폰 앱으로 전화 걸고 메시지 보내고. 맞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 전체 그리고 또 교직원 전체 강사 선생님들 포함해서 학생 모두가 팀즈 하나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너무 부럽네요. 온라인 메신저를 이걸로 다 하다니. 맞습니다. 와, 그러니까 저희는 언제 어디서든지 학생들 또는 선생님들 간에 이 연결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하나의 그 메신저를 이용할 수 있는 채널이 없으면 누군가에게는 전화를 걸어야 되고 누군가에게는 또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또는 뭐 카카오톡을 이용한다던가 또 다른 채널들을 이용을 해야 되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이 팀즈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팀즈의 채팅 기능 이 팀즈 화면에서는 왼쪽에 두 번째 화면인데요. 이 채팅 기능을 이용하면 저희가 생각하는 연락의 대부분의 것들을 다 여기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학교 내 카카오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저희 학교 메신저 3개 쓰거든요. 네. 이런 슬픈 사례들이 많으시죠. 보통은 뭐 교육청 메신저 그리고 또 따로 풀 메신저 같은 거 쓰시고 이제 또 다른 뭐 카카오톡 같은 이제 여러 개의 메신저를 쓰시는데 요 팀즈 안에서 작업이든 또는 수업이든 하시면 그러한 불편들이 한 방에 사라집니다. 무료라는 거. 정확하게, 정확하게 무료입니다. 물론 데이터를 쓰시는 분들은 데이터 요금은 들어가겠지만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완벽하게 무료고요. 굉장히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쓸 수가 있어요. 그 텍스트 기반의 채팅을 주고 받으신다거나 음성을 하신다거나 또 영상이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모바일에 로그인이 되어 있고 또 데스크탑 같은 노트북에도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이것들 간에 또 서로 간의 연계도 잘 되어서요. 언제 어디서든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최대 장점이 있는 거죠. 이 사생활과 이 직장 생활을 좀 분리할 필요가 진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선생님들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하고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학생의 연락처를 저장을 하시거나 하고 또는 학생들이 선생님의 연락처를 저장을 하면서 선생님의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들에 정보가 그대로 노출이 되는 일들이 많죠. 선생님 맛있는 거 드셨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제가 뉴스에서 봤던 사례는 학부모님이 선생님의 프로필 사진을 보고 어떻게 학생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좋은 곳에 놀러를 가실 수 있냐 네, 그런 민원을 받으신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팀즈 안에서만 소통을 하게 되면 이런 불편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개인의 핸드폰 번호를 노출하지 않아도 학생과 언제나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학급 담임 선생님이 그 학급의 학생을 1대1로, 그러니까 학급 학생들만 만나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2학년, 3학년을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 기간 동안 저에게 문의할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되면 저는 거의 한 2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제 연락처를 모두 알려줘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200명이에요. 그렇죠. 이건 너무 좀 슬픈. 너무 슬프다. 네. 그래서 저희는 팀즈 안에서 학생들이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항상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썸네일, 이미지로 보여드리겠지만 거기에 제가 학생들과 수없이 많이 나눈 그러한 채팅 목록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친절한 선생님이시네요. 네. 단점이 있다면 학생들은 보통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밤에 자신의 궁금함을 물어보는 일들이 있다. 그게 조금 단점이고요. 대신 팀즈에는 선생님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서 네, 연락을 받고 싶지 않은 시간에는 잠시 꺼두실 수 있습니다. 그럼 채팅을 보내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왼쪽에 보시면 채팅이라는 메뉴가 있어서 클릭만 하면 바로 특정 학생과 채팅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학생 1이라고 되어 있는 학생은 아까 제가 선생님하고 채팅을 나눌 때 있었던 메뉴거든요. 여기서 이 위에 보면 채팅, 새 채팅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새 채팅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학생을 또 다르게 검색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라고 검색하면 학생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학생을 클릭하고 대화를 나누시면 되죠. 저는 지금 학생 1번과 한번 대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이라 아까부터 끊임없이 채팅을 주고 있는데요. 금지된 채팅 더 하고 싶습니다는 제가 아까 학생일 때 썼던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옆에 있는 학생이 선생님 질문 있어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선생님 채팅창에 계속해서 그 학생의 대화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 학생과 대화를 주고받으시면 돼요. 학생 질문이 참 많군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선생님께서 학생과 잠깐 대화를 하시다가 팀즈 창을 닫아두셨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도 학생이 채팅을 하게 되면 선생님 오른쪽에는 채팅이 왔다는 알람이 그대로 뜨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오른쪽에 뜨네요. 클릭해서 보시면 되고요. 더군다나 만약 선생님 핸드폰 또는 태블릿에도 팀즈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쪽으로도 알람을 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결코 놓치실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자리로 가셔서 웹페이지를 따로 여시고 거기서 채팅을 하셔야 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저희가 평소에 사용하는 카카오톡과 같은 채팅 앱들과 마찬가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늘 실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백그라운드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원하실 때 또는 상대방이 채팅을 줄 때 바로바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요 서식이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조금 더 학생에게 격식을 갖춰서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또는 뭔가 좀 장문의 이야기를 쓰고 싶으실 때는 밑에 서식을 클릭하셔서 말씀을 하시면 되고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왜요 학생이라고 제가 답변을 해볼게요. 그리고 학생이라는 말에 뭔가 강점을 두고 싶다면 이렇게 꾸미기 기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볼드체로 만들고요. 이렇게 색상을 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학생에게 다양한 내용들을 친절하게 바로바로 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네, 오늘 수업 좋았다고 하시는데 좋았어요는 이미 끝난 건데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마치고 싶긴 한데요. 네, 아직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채팅 기능이기 때문에요. 만약 학생이 선생님께 선생님 오늘 수업 시간에 하셨던 자료 중에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저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하면요. 여기서 파일 첨부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학생에게 보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특정 파일을 선택해서요. 열기 버튼만 누르면 바로 이 파일이 채팅에 포함이 되게 되고요. 이 파일을 학생에게 보내주시면 학생이 벌써 좋은 이미지를 보내네요. 이렇게 바로바로 파일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여기서 한 가지 좋은 기능은요. 팀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중에 팀즈, 윈도우 말고도 오피스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런데 이런 오피스 중에 파워포인트를 예로 들면 제가 지금 파워포인트를 공유를 했거든요. 이 파워포인트를 클릭만 하면 학생도 선생님도 바로 팀즈 안에서 이것을 열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실 때는요. 팀즈에서 편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브라우저 또는 데스크탑 그러니까 선생님 컴퓨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 파워포인트도 바로 열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팀즈 안에서 바로 열어서도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쓸 수가 있고 학생도 쓸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빈칸으로 잠깐 만들어 놓은 페이지 학생은 2페이지에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요. 저는 3페이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아무 내용이나 상관없으니까요. 잠깐만 넣어주시면 저는 3페이지에 대한민국이라고 적어보고요. 여기다가 본인 이름 이상근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여기다가 여기에 다양한 내용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입력하시는 동안요, 학생의 화면을 보러 갔더니 여기 학생 1번이 접속해서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고요. 들어가서 봤더니 네, 김현정 학생이 열심히 그 내용을 입력하고 있는 게 실시간으로 보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MS 오피스 파워포인트는 공유가 잘 안 되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원활하게 공유, 협업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파일 탭에서 작업하는 내용들이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원래 채팅창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다시 이 파일에 접근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방금 저희 채팅창에서 주고받았던 이 파일을 클릭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 팀즈의 또 하나의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위쪽에 있는 파일 기능인데요. 이 파일 기능을 이용하시면 저희가 주고받았던 파일들이 모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탭을 클릭하시고 이 파일 탭에서도 그 해당 파일을 바로 열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협업하던 문서들을 여기서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학생이 어떤 작업들을 했는지도 추적해서 알려주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용을 해보시면요, 학생들과의 수업뿐만이 아니라 선생님들 간의 업무에서도 이 채팅 기능, 또 이 파일 탭 기능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거예요. 저희도 예전에는 뭔가 문서를 만들려면 한글 파일 같은 거 하나 만들고 이 파일을 넘겼다가 거기서 버전 1번이라고 써서 보내주시고 버전 1번에 수정되고 또 바꾸고 버전 2번 하다가 결국은 헷갈리는 최종? 최종? 그렇죠. 파이널 진정한 최종 이렇게 자꾸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불편함이 없이 실시간으로 파일들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는 것이 엄청난 강점이죠. 더군다나요,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화상통화 기능, 영상통화 기능, 음성통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에게 제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학생들은 이 버튼을 이용해서 저에게 바로 전화를 걸 수가 있어요. 채팅만은 아니네요. 그렇죠. 저희가 일반적으로 텍스트 채팅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화상통화도 여기서 바로 가능하고 또 음성, 전화로 전화를 거는 것처럼 음성으로도 바로 돼서 저희 학교 학생들은 전부 저에게 이 팀즈를 이용해서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저희 학급 학생들에게는 물론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줬지만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가르쳐주지 않았어도 계속해서 연락을 인기인인데요. 아, 네. 보통은 민원 전화가 많죠. 네. 그래서 전화를 꾸준히 받고 있고요. 또 하나 여기는 화면 공유 기능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하고 채팅을 하다가 학생이 뭔가 궁금하고 어떤 부분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할 때 화면 공유 기능을 이용해서 제 화면을 상대방에게 띄워주면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 선생님들이 수업하시면서 답답하실 일들이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놀라운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 이 오른쪽에 사람 추가가 있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채팅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추가해서 그룹 채팅도 가능합니다. 그룹으로 불러올 수도 있나요? 네, 뭐 만약에 필요하다면 원하신다면 특정 그룹을 묶어 놓으시고 그 그룹을 한 번에 불러오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네. 메일 묶어서 보내는 거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네, 그룹 메일을 보내시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채팅을 계속해서 쓰실 거라면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채팅창을 따로 분리해 놓고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채팅 기능과 동일하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팀즈의 과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즈에는 과제라는 기능이 있어서요. 학생들에게 선생님의 과제를 부여하시고 또 학생들이 그 과제를 보고 제출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이 과제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오피스의 폼즈라는 기능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office.com이라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고 만드신 교사용 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로그인을 하셨을 때 왼쪽 하단에 폼즈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폼즈라는 것을 클릭을 하고 바로 만드시면 됩니다. 폼즈라는 기능을 딱 클릭하셨을 때 위에 보면 새 퀴즈라는 버튼이 딱 보이거든요. 이 새 퀴즈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설문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오픈이 돼요. 근데 이 설문을 만드는 도구는 사용하는 것이 진짜 간단해서요. 아마 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에 보면 라인에 제목이 없는 퀴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목이 없으니까 제목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제목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선생님들이 저의 전공을 여기다가 물어보면 굉장히 재미없게 들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재미가 있는, 제가 생각할 때 재미가 있는, 유머가 살아있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생각을 요구하는 퀴즈라고 적어볼게요. 생각을 요구하는 퀴즈라고 적고 바깥쪽으로 한번 터치를 해봤더니 바로 이렇게 제목이 딱 들어가는 화면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넣는 것 매우 간단하게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마다 오른쪽 상단에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이 문제가 학생들에겐 어떻게 보이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보시면 생각을 요구하는 퀴즈라고 나와 있죠. 아, 이렇게 보이는구나 확인하시고 뒤로 버튼을 다시 클릭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먼저 세로 추가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세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 처음에 보이는 형태가 선택 항목이라는 형태인데요.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문제의 형태가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객관식 형태, 객관식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객관식 형태에서 저희가 바로 질문을 쓸 수가 있어요. 요거는 학생들이 풀 때 넌센스 퀴즈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넌센스라고 작성을 해주고요.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3명만 탈 수 있는 차는? 이라고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3명만 탈 수 있는 차는 정말 많겠죠. 근데 뭐 어떤 차든 3명만 타면 돼요. 마차도 3명만 타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넌센스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을 좀 주겠습니다. 첫 번째는 흔한 차, 봉고차. 두 번째는 중고차. 세 번째는 녹차. 네 번째는 인삼차. 네,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답이 있어요? 네, 답이 원래는 없는데, 원래 정확한 답이라면 봉고차가 되겠죠, 그나마. 근데 녹차 위에 3명이 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네, 넌센스이기 때문에 정답은 네, 선생님의 센스를 한번 발휘해 보신다면 고3차? 예? 네, 보기 없는 답을 말씀하셨네요. 정답은 인삼차가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제가 들으시는 분들도 알아들으셨어야 되는데 혹시 제가 이 개그를 설명하기 시작하면 제가 약간 비참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사람인 석삼 네. 굳이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퀴즈를 만드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퀴즈 한 번 더 추가해 볼게요. 세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이번에는 텍스트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텍스트 버튼을 클릭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주관식 문제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 주관식 문제도 넌센스이기 때문에요. 여기다 넌센스라고 적어보겠습니다. 네, 넌센스. 그리고 세종대왕님이 초콜릿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은? 이라고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때요. 주관식을 쓰실 때는 옵션이 한 가지 있는데 여기서 긴 답변을 체크하시면 더 길게 써야 할 것 같은 압박을 줄 수 있는 이제 칸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짧은 답변으로 만들어 두시면 간단하게 쓸 것처럼 이렇게 창이 생성이 됩니다. 자, 세종대왕님이 초콜릿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은 네. 알 것 같아요. 뭐죠? 가나. 네. 아닌가? 거의 비슷한데 네, 그것도 정답이 인정은 되겠네요. 제가 생각했던 답은 가나다. 네. 세종대왕님 주시면서 인자하게 가나다. 네. 가나다. 네, 찍어주신 분이 웃지 않으시니까 여기서 네. 그만할게요. 네, 그래서 가나다라고 하셨다. 그래서 정답에다가 가나다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선생님들이 예상되는 답변, 그러니까 선생님이 답안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을 여기에 답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방금 이렇게 가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네 라고 하신다면 옆에 답 추가를 클릭하시고 가나로 선택을 해주시면 나중에 학생들이 풀었을 때 가나도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이 개그를 했더니 어떤 분은 허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뭐 이런 것까지도 답변으로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학생들이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절대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려면 옆에 필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 위의 문제도 필수를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점수 칸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이신데요. 선생님이 만약에 해당 항목들마다 점수를 매기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점수를 입력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그럼 각각 25점씩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25점, 2번에 25점을 부여를 하고요. 그리고 다시 세로 추가 버튼을 한번 세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기 전에요. 한 가지 이미지를 한번 추가해보고 싶은데요. 이 오른쪽에 보면 그 제목란 문제 옆부분에 미디어 삽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하면 이미지와 비디오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미지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미자 선생님이 아니고 이미지를 클릭을 하고요. 여기서 검색인데요. 빙이라는 검색 엔진에서 바로 이미지를 끌어올 수 있거든요. 제가 세종대왕님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했더니 바로 많은 이미지가 뜨네요. 이 중에 원하는 이미지 하나만 딱 클릭해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잠시 후에 그 빙에 있는 이미지를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서버에 올려주게 되는 거죠. 좋네요. 네. 저는 수학할 때 많이 하는데요. 수학 학습지를 놓고 수학 학습지 한 문제를 캡처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 넣어요. 복사 붙여넣기 하면 네.
제가 수학 문제를 하나하나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렇죠. 수업을 위한 저작권의 충분한 사용 그 범위 내에서 네.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또 이 이미지가요. 만약에 작다고 느끼시면 편집 버튼을 누르시고 더 크게 만들어 주시면 이렇게 크게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문제를 내다가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환이 좀 필요할 때, 화제의 전환이 필요할 때는 섹션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꺽쇠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맨 아래쪽에 섹션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 섹션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단원에서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OX 퀴즈라고 써보겠습니다. 네, OX 퀴즈라는 새로운 곳으로 한번 넘어와 봤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리면 미리 보기를 했을 때요. 학생들이 특정 문제를 이렇게 풀겠죠. 네, 그래서 문제를 풀고 그 다음 여기다가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섹션 기능을 잘 활용을 하시면 아이들과 수업을 하실 때 학생들이 문제를 쭉 풀어오다가 좀 피곤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섹션을 한번 넘어가면서 한번 기분을 전환하는,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보는 그런 것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새로 추가하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고요. 이번에는 제가 그 선택 항목을 클릭을 해볼 건데요. 선택 항목을 클릭하고 여기다가 질문을 써보겠습니다. OX라고 위에 알려줬기 때문에요. 그냥 여기다가는 이 셔츠의 구멍은 모두 2개이다 라는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미지 버튼이 있네요. 그래서 이미지 버튼 미디어 클릭하시고 이미지 클릭하고 이번에 저는 제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클릭하고 바탕화면에 제가 이미지가 하나 있어서 요거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이미지가 올라갔고요. 이 셔츠의 구멍은 모두 2개이다. 셔츠의 구멍 몇 개일까요, 선생님? 2개 아닐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개. 아, 역시 이렇게 빠르신 분이 있는데 그나마 이건 OX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에는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7개 또는 8개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앞에 2개, 뒤에 큰 거 하나 또는 작은 거 2개. 그럼 4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될 수 있죠. 목, 아래, 팔 2개. 그럼 7개가 될 수도 있고 8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점수를 입력을 25점을 전 해주고요. 학생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굉장히 애석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이게 왜 8개인지 7개인지를 미리 알려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시지 표시 부분을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7개 또는 8개입니다. 라고 써준다면 학생들이 문제 오답이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더 내볼게요. 새로 추가 버튼을 클릭하고요. 이번에도 선택 항목입니다. 네, 아까 필수 기능에 체크를 안 해뒀네요. 필수를 체크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맨 위에서 필수를 체크하셨다면 아래쪽으로는 자동으로 섹션마다 자동으로 아래쪽으로는 필수가 체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를 내볼게요. 이 영상의 1분에서 1분 5초 사이의 가사는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하고 OX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와볼 건데요. 자, 여기서 미디어 버튼을 클릭하고요. 비디오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URL을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유튜브 영상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쌤들 유튜브 많이 쓰시잖아요. 유튜브 검색하실 때 여기 검색창에다가 저는 뭘 검색할 거냐면요. 호텔 캘리포니아라는 음악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영상,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영상을 가지고 올 건데요. 여기서 공유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주소를 복사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때 저는 1분부터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1분이라고 적고 그 이미지를, 이 비디오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 방금 이렇게 복사한 주소를요, 여기 URL에다가 붙여넣기만 하면 이 영상이 이렇게 들어와요. 자, 이렇게 만들어 두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팀즈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팀즈에 가시면요. 이 왼쪽에 과제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이 과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하실 수가 있어요. 맨 왼쪽 하단에 보시면 만들기 버튼이 있고요. 만들기를 클릭하고 퀴즈, 저희가 방금 퀴즈를 만들었잖아요. 이 퀴즈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가 방금 만든 퀴즈를 제공할 학생의 그 팀이 뜨고요. 다음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만들었던 이 퀴즈 폼을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에서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오피스에서 폼즈를 먼저 만들어 두시고 이렇게 불러오시는 것이 반복적인 그런 과정들을 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따로 지침, 학생에게 이야기해 주실 내용이 필요하다면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모든 학생에게 부여하실 거니까 할당하는 학생들도 이미 다 선택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제출할 날짜, 그렇죠? 학생들이 제출해야 되는 날짜 또는 그 기한만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편집 버튼을 딱 클릭을 해보시면 미래에 할당하도록 예약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내일 오후 5시에 학생들에게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시다면 여기서 날짜를 또 시간을 수정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기한 날짜가 있고 만료 날짜가 있는데요. 요거 두 개 헷갈리시죠? 네. 네, 뭐 차이를 잘 못 느끼시겠죠? 네. 기한 날짜는 이 날짜까지 내야 합니다. 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받아줄게요. 라는 의미고요. 네. 너그럽네요. 네. 만료 날짜는 이 날짜가 되면 안 돼, 돌아가, 안 받아줄 거야가 되는 거죠. 최종 그렇죠. 데드라인. 무조건. 네. 최종 이거 없이 네. 그냥 최종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런 네. 기능이 되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만료 날짜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날짜 기한들을 정하셨으면 이제 할당 버튼을 클릭하기만 하시면 바로 학생에게 이 과제가 부여가 됩니다. 네, 일반적으로 학생들에게 부여되는 시간은 수십 초에서 1분 안에 전부 할당이 되고요. 이렇게 과제가 할당이 되면 학생의 디바이스, 예를 들면 모바일이라던가 아니면 또는 뭐 태블릿 또는 그 컴퓨터 또는 뭐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알람이 가게 되고요. 학생은 그 과제를 바로 열어서 실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학생 한번 과제를 열어보실까요? 과제가 왔어요. 네. 이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네요. 아, 네. 이거 해야 되는구나. 압박을 느끼시겠죠? 네, 과제 보기를 클릭하면 이 과제는 여기 왼쪽 과제 이 메뉴에서도 볼 수 있고 맞습니다. 게시물에서도 볼 수 있고 맞아요. 과제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든 열어볼 수 있습니다. 아, 빠져나갈 수가 없네요. 네, 무조건 해야 합니다. 활동 알람에도 친절하게 계속해서 알려줍니다. 네, 네, 문제를 한번 빠르게 풀어보시죠. 이미 네. 답을 알고 계시겠지만 네. 네, 적절하게 맞춰서 한번 써보시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네. 티저체크가 몇 개인지 OX 풀어보시고요. 한번 네. 재생해 보시겠어요? 재생이 1분부터 잘 되네요. 듣고 싶지만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해서 요 영상까지 해서 보시고 문제를 풀었다면 그 내용 푼 것을 바로 제출을 버튼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선생님께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풀이한 내용을 제출하면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과제 탭에 학생이 보낸 과제를 봤더니 1/1, 즉 한 명의 학생이 있는 학급에서 한 명이 모두 제출을 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제출을 잘 했는지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 1이 과제를 제출한 상태가 눈에 보이고요. 이 학생을 클릭을 해보면요. 이 학생이 제출한 것을 바로 이 안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인삼차 잘 풀었네요. 아, 네, 정답입니다. 아까 고3차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나도 잘 풀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 X, 네, 잘 푸셨고요. 그 다음 여기 X 해서 잘 풀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아까 정답을 미리 체크를 안 해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 나중에 수동으로 입력하고 싶으실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서 선생님이 또 접근을 하시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네, 호텔 캘리포니아에서 어느덧 대전 하이웨이가 나올 리가 없죠. 네, 해서 25점씩. 그래서 총 100점짜리 문제가 되고요. 이 학생 굉장히 잘했잖아요. 아주 우수한 학생입니다. 학생에게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싶으실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 피드백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피드백에서 학생 엿듣고 정말 잘했네요. 네,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아유, 만약 네. 문제마다 그 학생의 어떤 활동들을 주고 싶다면 마찬가지 피드백 버튼 눌러서 문제마다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피드백까지 잘 하셨다면요. 쭉 보시고 문제가 없으시다면 닫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 모든 학생을 선택하시고 반환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선생님의 피드백까지 담긴 학생의 결과물이 바로 학생 팀즈로 다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은 떨리는 마음으로 또 선생님의 피드백을 열어보겠죠. 알람이 띠리링 울리고 과연 선생님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우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드백이 왔어요. 네. 아까 제가 보냈던 학생이 엿들었지만 그 내용이 점수도 수정돼서 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처음 풀었을 때 50점만 되어 있었을 텐데 선생님 보시고 모두 맞습니다 라고 해서 100점을 만들어서 보낸 상태인 거죠. 와, 기분 좋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팀즈의 채팅 과제 기능을 알아봤고요. 이 외에도 팀즈에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외
외부 사이트를 끌어오는 기능도 있고요. 다양한 서비스를 얹어서 쓸 수 있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요. 선생님들 팀즈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네. 과제에서는 이렇게 이런 설문만이 아니라 워드라던가 파워포인트라던가 원노트도 넣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파일 탭에서 파워포인트 파일 하나를 열어놓고 같이 공동 작업을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별로 오피스 문서를 나누어 주시고 그 문서에 학생들이 무언가를 작성해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까 저희가 과제를 만들 때 과제에서 퀴즈를 선택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과제에서 과제 기능을 선택하시면 오피스 문서를 담아서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계속해서 만져보시면 굉장히 좋은 도구인 것을 아마 경험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적이 딱 모아서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성적, 과제를 하면. 네, 그 팀에서 팀 탭에서 성적 기능을 활용하시던가 아니면 나중에 인사이트라는 기능을 혹시 한번 검색을 해보실 수 있다면 좋은데요. 인사이트라는 기능, 다양한 기능에서 학생의 성적을 그동안의 성적들을 누적해서 보여주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생각하는 모든 기능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기능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장 많은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솔루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꼭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